참 어렵게 모여진 자리입니다. 오늘 성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최상욱 권한대행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일단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추웠던 날씨는 조금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우려는 여전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그 가차없는 통상 전쟁으로 현실화되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외교 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에 통상 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합니다.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글로벌 첨단 산업과 일자리 전쟁의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장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입니다.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특구제도, 유통기업 및 기업 지방 이전 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 경제 안정입니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겠지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의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미래 대비 과제도 민생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입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극복의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IMF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습니다. 오늘 국정협의회가 오늘의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되어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당의 이재명 대표님 먼저. 집권당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그럼 먼저 하십시오. 자, 그럼 권영세 대표. 먼저 하세요.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될 건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다른 것도 예. 어쨌든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입니다. 오늘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 분야입니다.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입니다. 저는 작년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우리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자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 달 반이 넘은 오늘 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늦은 만큼 우리가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울러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여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의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갑시다.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드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일국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이 가장 실세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재명 대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님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자주 뵈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 자리 만드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정말 계속되는 경기 침체 도중에 또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참으로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또 이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일 텐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권영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뭐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게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 가능한 합의들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여당 또 야당 모두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련 입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회에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연금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거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고 그 후에 관련 노동단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토론회 자리에서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점을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기존의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결국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 또 산업계에서 이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좀 완화해 주면 충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럼 정부의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노동계의 반발로 서로 오해 때문에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죠.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일괄타결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권영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안 되는 것들은 또 계속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면서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좋은 기회인데 저는 국민을 기준으로 필요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또 못하는 건 못하는 것대로 또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이게 개인 사업하는 일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적 안목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귀한 시간인데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또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가시적 결과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오늘을 봅니다. 오케이 이재명.